부산도 후보가 많습니다. 현역 의원들만 놓고 봐도 현재 시당위원장인 최인호 의원도 있고 박재호 의원도 있고 그 외에도 지금 꽤 되죠. 청와대에 있는 뭐 예를 들어 조국 수석 얘기도 많이 되고 그 외에도 사실 지금 이름을 얘기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그쪽에 연구가 있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들어보거든요. 부산은 이번에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 분위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경남지사가 좀 재밌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좀 재밌는 것들이에요. 김경수 의원 어떻게 보세요? 김경수 의원 지금 홍준표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김태호 나간다고 하고 있고 김경수 의원도 지금 나가느냐 마느냐 하고 있는데 대변님 어떻게 보세요? 나갈 것 같습니까 일단은? 홍준표 대표가 물러나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은 경남도지사를 뺏어오는 거잖아요. 그럴까요? 이기는 카드를 써야겠죠. 서울시장부터 한번 박원순 시장 삼선 하겠죠 일단은? 삼선 도전하겠죠. 네. 그리고 삼선 하겠죠. 그렇게 라고 지금 너무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아, 그런가? 보궐선거로 등장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2.5선. 2.5선이에요. 네. 근데 저 자유한국당에서 황교안 씨가 대학모로 나온다는데 안 나올걸요. 성격상 못 나오죠. 네. 아니 본인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 사람들 얘기도 들었어요. 그 주변에서도 그렇게 고하자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도 있고 본인이 꼭 결심은 안 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소리가 들리던 시점에 페이스북인가 뭐 이렇게 글도 쓰고 하는 그런 것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뭐 자의반 타의반. 근데 문제는 당선 가능성 아니겠어요? 그렇기도 하고 당장한다면 자유한국당 내지는 소위 보수연합 후보일 텐데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렇게 썩 내키지 않을 거예요. 대표적인 친박이잖아요. 정치권에 들어오면. 원래 홍준표 대표하고는 사이가 괜찮다는 것 같아요. 이분은 이명박 대통령하고도 괜찮죠. 그런데 주님을 열심히 모시는 분이니까. 그렇긴 한데 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자기 이미지를 이렇게 새로 좌표를 정해야 되는 뭐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지금 딱 맞는 후보는 아니죠. 근데 이제 예선이 본선이다 이런 얘기 할 정도의 분위기잖아요. 아직까지는. 문제 민주당의 후보군이 중요한데 박원순 시장 예외에 지금 뭐 자천타천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언론에 보면. 네.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예선 통과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분도 있고 후보가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정치는 생물이고요. 아직 시간이 지금 10월이면 경선까지 한 5달 남아있는 거니까. 경선 출마를 최소한 주변에는 확실하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저 최근에 만났어요. 이니셜. 아니 뭐 이니셜 안 해도 돼요. 본인. 아 그래요? 알리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런가 아닌가? 저 우리 민병두 의원님. 전 다른 분도 있어요. 제이는 누구죠? 알리고 다니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알려야 이분이 뭔가 여론의 주목이라도. 근데 민병두 의원님 얘기를 제가 이렇게 잠깐 듣고 얘기를 들어보고서 재밌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본인이 새로운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어젠다랄까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기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러면 지금 나오는 분들이 뭐 제이 누구예요? 박영선 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민병두 의원, 우상호. 박영선 의원은 뭐 연구소 만들었다. 단골 손님이잖아요. 하마평 무슨 서울시장 선거하면 계속 이런 느낌으로 나오시는데 박원순 시장이 지금 워낙에 그 아성이 크지 않습니까? 아성이라기보다 하여간 현역이라는 것이 갖는 강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뭐 잘했다 쪽의 평가가 훨씬 많은 그런 단체장이니까요. 자, 서울시는 그렇다 치고 워낙에 강력한 그 현직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별로 주목을 못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경기지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기지사는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지금 이렇게 맞상대를 붙이는 게 이재명 시장하고 남경필 지사인데. 근데 남경필 지사는 자유한국당이 아니잖아요, 지금? 홍준표 대표가 누구 저 세 사람을 하나 찾는다고. 본인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말로는 홍정욱 의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홍정욱 지금 서울시장 후보군에도 있어요. 등등. 근데 홍정욱을 누가 알아요? 아유, 그래도 그거는 그러니까 나가서 이렇게 하면 알죠. 전통적인 주자. 이번에 김진표 의원은 안 나오겠죠?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네. 네. 안민석 의원도 지금 출판기념회를 꽤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전국적으로도 했고 경기도도 쭉 돌면서 하고 있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시장하고 남경필 지사는 언론을 잘 이용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지를 이렇게 고착화 시켜놓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공방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서로가 약속교류기처럼 도움이 되는 게 있죠. 양자 구도를 서로 만드는데. 그 당시에 남경필 지사 그 아들 마약 건
터지고 막 하려고 그럴 때 이재명 시장하고 남경필 지사하고 둘이 정책 공약 갖고 막 좀 험난한 말이 오고 가면 막 우려의 목소리 내는 사람도 있었는데 사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도움되죠. 그런 경우에. 그래서 고착화 시켜버리잖아요. 두 사람이 나올 거야라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전해철은 어떻습니까? 아직 공개적으로 선언은 안 했는데 주변에는 다 얘기를 하고 준비는 열심히 상당히 탄탄히 한 편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시장은 이제 약간 대중적 인지도가 더 높은 편이고, 근데 문제는 당내 경선 통과잖아요. 그러면 권리당원들의 그 표심이랄까 이런 걸 누가 많이 잡느냐 이런 게 있겠네요. 이제 도지사, 시장, 도지사, 광역단체장 정도 되면 권리당원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일반 국민의 네, 사실상 도민들의, 도민들의 그 여론, 여론이 네.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봐야죠. 어쨌든 간에 재밌겠습니다. 우리 편 입장에서 보면 뭐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슈가 되고 이러는 것 자체가 재밌을 것 같고요.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강원지사에는 최문순 도지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인천시장이요. 인천도 전통적으로 지금 민주색 개혁 세력이 거의 한 적이 없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박남춘 의원하고 현 유정복 시장이 붙는 것 같고. 근데 저 인천도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저희가 공개는 못했는데 지방선거, 총선, 대선에 이르는 것을 전국 단위에서 득표만 갖고 흐름을, 그러니까 오늘 이 시점의 여론조사라는 거 말고 득표만 갖고 각 지역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걸 쭉 정리를 투표구 단위까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전국 광역단체도 보고 뭐 기초 수준까지 다 봤는데 인천은 큰 흐름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의 흐름이 이렇게 변하는 걸로 봐서는 충분히 승리가 가능한 지역으로 지금 저희는 보고 있어요. 친박 유정복 시장, 그 송영길 시장에게 이제 그 뺏어오는 과정 속에 우리가 방송 욕을 좀 많이 했던 그런 분인데, 일단 서울, 인천, 경기를 민주당이 가져와야 사실 뭐 다른 지역도 지역이겠지만 진정한 승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이제 승패를 가르는 기준이 몇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서울을 어떻게 했느냐, 그다음에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을 어떻게 했느냐, 그다음에 이제 전국적으로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굳이 따진다면 이제 각각의 취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뭐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영남권, 또 뭐 새누리당 입장에 본다면 또 다른 쪽, 이렇게 해서 얼마나 선전했느냐 또는 가져왔느냐, 뭐 이런 서너 가지 기준이 있겠죠. 근데 지방선거는 좀 특이한 게 대통령 지지율 높고 여당 지지율 높아도 막상 이렇게 매치업을 시키면 사실 인물 투표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선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당 지지도나 대통령 지지도나 이게 정확하게 비례한다고 말할 수 없는. 실제로 왜 그 박원순 시장 당선될 때도 민주당 지지율이 훨씬 더 낮았거든요. 당시 새누리당보다. 그때 이제 10년부터 변화가 형성이 된 거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국민들이 투표로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가 높아지기 시작했던 거고, 그래서 교육감 선거부터 이기고 보궐선거 이기고, 그리고 이제 그 지방선거 때 이제 많이 이겼던 거죠. 사실 그때 경기도, 서울은 졌긴 했지만 아깝게 졌잖아요. 그때 한명숙 총리가 0.43 포인트로 지고, 경기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인천시장까지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세 군데 다 우리가 가져왔어요. 세종시장은 뭐 사실 변수 없고요. 예. 네. 네, 뭐 큰 변수가 없고. 다음에 경북은 뺄게요. 경북은 지금 그 이야기할 만한 그런 대상이 지금 현재는 없는 것 같고, 대구시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김부겸 현 장관이 출마할 것 같습니까? 두 분이 보시기에는? 대변인께서 대변해 주세요. 뭐 본인이 아, 안 한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안 한다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도리가 아니다. 국회의원 2년 하고 시장 도전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변수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깊이 하시지 않을까요? 저번에 그 대통령 선거 때 김부겸 의원이 그 유세하다가 대구 시민들한테 대구 사람 입장에서 이 속내를 이렇게 확 까발린 적이 한 번 있어요. 정말 그 화제가 됐던 연설인데, 그렇게 아싸라는 게 먹히는 것 같아요. 대구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으로 뭐 보통 정치인들처럼 한 표 주세요 이런 느낌이 아니고 뭐였죠? 대구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투표를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그게 그 지난 지방선거 때도 대구시장 나가셨잖아요, 이번이. 그래서 40% 얻었으니까. 그리고 아싸하게 나 민주당 사람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대구 발전시켜보겠다고 아싸하게 나가면 저는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4년 전에도 40% 정도 얻을 정도고, 그 대구에서 국회의원 당선되는 정도면 한번 나가서 이렇게 판 한번 뒤집어지는 게 뭐
광역 단체장 중에 한 석 가져온다 개념보다는 민주당이 TK의 시장이 됐다는 건 어마어마한 역사적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도전해볼 만한 사건이다고 봐요. 하여간 TK 지역은 특히나 이제 현직 또 장관들 입장에서는 쉽게 본인들이 저 생각이 있다는 얘기를 그러겠죠. 하기가 어렵죠. 그것이 그러네. 선거법 위반 해도 소지가 있네. 해도 또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능성들은 항상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야 이거 다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한 군데 저희가 딱 여지를 놓고 이제 봐야죠. 예, 수도권 대구 찍고 대전으로 가겠습니다. 선거 개표방송 같지 않습니까? 지금 한마평 중에 박범계 의원이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박범계 의원은 아직은 좀 미지수인 아, 것 같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이 아직 판결이 안 났. 권선택 시장. 그렇긴 한데 이제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그럼 다음에 나갈 사람이 누구냐가 꽤 이제 말이 많이 되는 거죠. 박범계 의원이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현지에서 이렇게 보면 여론조사나 이런 거에서 인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비교적 주자가 많아요. 그러네요. 예, 저희 쪽 주자가. 그 박범계 의원도 뭐. 이렇게 한마평에 어른 내리는 게 본인 스스로가 생각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냥 놓고 얘기한다면 본인은 아, 아직 젊고 지금 재선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으로 가는 것보다는 중앙 정치를 더 하다가 다른 큰 꿈을 꿀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긴 뭐 이상민 의원도 계시고 또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대전시장은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그냥 언론들 설레발이다. 이게 더 맞는 말이다. 뭐 이렇게 거론되는 것 자체를 당사자 입장에서 싫어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즐기는 거였잖아요. 그렇지만 본인이 선택하라면 이 길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중앙 무대에서 국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중앙 정치에서 성장하는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의외인 게요. 진짜 의외인 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 충남지사인데 뭐 안희정 시장이 거의 뭐 분위기상으로는 이제 국회로 들어오는 걸로 이게 결론이 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근데 이분이 충남지사에 출마할 것처럼 보이세요? 그럼요. 충남은 주자가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자가 많다는 이유는 의외로 경선을 통해서 누가 나가도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현지 분위기도 있고 주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뿐만 아니라 여러 명 있잖아요. 부산시장으로 가장 유력하신 분이 지금 박지우 이분이십니까? 글쎄요. 부산도 후보가 많습니다. 현역 의원들만 놓고 봐도 현재 시당위원장인 최인호 의원도 있고 박재호 의원도 있고 그 외에도 지금 꽤 되죠. 청와대에 있는 뭐 예를 들어 조국 수석 얘기도 많이 되고 그 외에도 사실 지금 이름을 얘기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그쪽에 연구가 있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들어보거든요. 부산은 이번에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 분위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서병수 시장도 홍준표 대표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다면서요. 네. 이분이 또 대표적인 친박 중에 한 명이잖아요. 이런 게 어떤 경우에는 물갈이 될 가능성도 있죠. 굉장히 심하게 당 내부적으로 갈등 관계가 있으면. 홍 대표 자신이 부산시장을 다른 사람을 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어디서 네, 한두 분 한 것 같은데요. 뉘앙스로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산시장 분위기는 후보들 군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렇게 먼저 확 튀쳐나오는 느낌이 없어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경남지사가 좀 재밌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좀 재밌는 것들이에요. 김경수 의원 어떻게 보세요? 김경수 의원 지금 홍준표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김태호 나간다고 하고 있고 김경수 의원도 지금 나가느냐 마느냐 하고 있는데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나갈 것 같습니까 일단은? 홍준표 대표가 물러나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은 경남도지사를 뺏어오는 거잖아요. 그럴까요? 그럼 이기는 카드를 써야겠죠. 근데 전에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정말 여러 선거도 나가고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 지키고 뭐 하는 이 과정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 2년 만에 의원직을 버리고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의원직을 버린다기보다는 홍준표 대표를 물러나게 하는 게 더 농담입니다. 이거는. 네. 근데 김현 대변인 얘기는 지금 나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렇죠. 저는 나가야 되고 나갈 것 같다 이렇게 경남을 보는. 이겨야 된다. 아까 이제 부산 얘기도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이번에 정권 교체가 가능했던 게 그나마 뭐 언론도 뺏기고 검찰, 국정원 모든 권력기관이 다
그 소위 기득권 세력에 부안해동했던 거잖아요. 그나마 지방자치가 실현돼가지고 자치 영역에서 저희가 기초단체장, 뭐 광역단체장이 있어서 그나마 유지가 됐고, 그리고 그 힘이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방선거,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의 결과가 다음에 있을 총선과 그 다음에 있을 지방선거와 대선과 연장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는 무조건 하여간 악소리가 나게 이기는 그런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I'm doing wishes in the world in hopes that 부산도 후보가 많습니다. 현역 의원들만 놓고 봐도 현재 시당위원장인 최인호 의원도 있고 박재 의원도 있고 그 외에도 지금 꽤 되죠. 청와대에 있는 뭐 예를 들어 조국 수석 얘기도 많이 되고 그 외에도 사실 지금 이름을 얘기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그쪽에 연구가 있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들어보거든요. 부산은 이번에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 분위기가 많아요. 경남지사가 좀 재밌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좀 재밌는 것들이에요. 김경수 의원 어떻게 보세요? 김경수 의원 지금 홍준표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김태호 나간다고 하고 있고 김경수 의원도 지금 나가느냐 마느냐 하고 있는데 대변님 어떻게 보세요? 나갈 것 같습니까 일단은? 홍준표 대표가 물러나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은 경남도지사를 뺏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럴까요? 이기는 카드를 써야겠죠. 경기지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기지사는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지금 이게 맞상대를 붙이는 게 이재명 시장하고 남경필 지사인데 근데 남경필 지사는 자유한국당이 아니잖아요, 지금? 홍준표 대표가 누구 세 사람을 하나 찾는다고 본인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말로는 홍정욱 의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홍정우 지금 서울시장 후보군에도 있어요. 등등 하여간. 근데 홍정욱을 누가 알아요? 잘 아유, 몰라요. 그래도 그거는 그러니까. 나가서 이렇게 하면 알죠. 전통적인 주자 이번에 김진표 의원은 안 나오겠죠?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네. 네. 안민석 의원도 지금 출판기념회를 꽤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전국적으로도 했고 경기도도 쭉 돌면서 하고 있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시장하고 남경필 지사는 언론을 잘 이용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지를 이렇게 고착화 시켜놓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공방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서로가 약속교류기처럼. 도움이 되는 게 있죠. 어. 양자 구도를 서로 만드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썩 내키지 않을 거예요. 대표적인 친박이잖아요. 정치권에 들어오면. 원래 홍준표 대표하고는 사이가 괜찮다는 것 같아요. 이분은 이명박 대통령하고도 괜찮죠. 그런데 주님을 하여간 열심히 모시는 분이니까. 그렇긴 한데 네. 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자기 이미지를 이렇게 새로 좌표를 정해야 되는 뭐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지금 딱 맞는 후보는 아니죠. 근데 이제 예선이 본선이다 이런 얘기 할 정도의 분위기잖아요. 아직까지는. 뭐 이제 민주당의 후보군이 중요한데 박원순 시장 예외에 지금 뭐 자천타천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언론에 보면. 네.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예선 통과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분도 있고 후보가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정치는 생물이고요. 아직 시간이 지금 10월이면 경선까지 한 5달 남아 있는 거니까. 경선 출마를 최소한 주변에는 확실하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저 최근에 만났어요. 이니셜. 아니 뭐 J. 이니셜 안 해도 돼요. 본인 아 그래요? 알리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런가 아닌가? 그리고- 저 우리 민병두 의원님. 아, 전 다른 분도 있어요. 제이는 누구죠? 알리고 다니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알려야 이분이 뭔가 여론의 주목이라도 근데 받지. 민병두 의원님 얘기를 제가 이렇게 잠깐 듣고 얘기를 들어보고서 아, 재밌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본인이 새로운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어젠다랄까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기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러면 지금 나오는 분들이 또 뭐 누구? 제이 누구예요? 박영선 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민병두 의원, 우상호 박영선 의원은 뭐 연구소 만들었다. 단골 손님이잖아요. 이게 하마평 무슨 서울시장 선거하면 계속 이런 느낌으로 나오시는데 박원순 시장이 지금 워낙에 그 아성이 크지 않습니까? 아성이라기보다 하여간 현역이라는 것이 갖는 강점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뭐 잘했다 쪽의 평가가 훨씬 많은 그런 단체장이니까요. 자 서울시는 그렇다 치고 워낙에 이제 강력한 그 현직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별로 주목을 못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서울시장부터 한번 박원순 시장 삼선 하겠죠 일단은. 삼선 도전하겠죠. 네. 그리고 삼선 하겠죠. 그렇게 쪼라고 지금 너무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아, 그런가? 보궐선거로 등장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2.5선. 2.5선이에요. 아. 네.
근데 저 자유한국당에서 황교안 씨가 대학모로 나온다는데 안 나올걸요. 성격상 못 나오죠. 네. 아니 본인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 사람들 얘기도 들었어요. 그 주변에서도 그렇게 고하자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도 있고 본인이 꼭 결심은 안 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소리가 들리던 시점에 페이스북인가 뭐 이렇게 글도 쓰고 하는 그런 것이 이렇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뭐 자의반 타의반. 근데 문제는 당선 가능성 아니겠어요? 그렇기도 하고 당장 한다면 자유한국당 내지는 소위 보수연합 후보일 텐데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렇게